아, 이거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실종인 줄 알았는데. 자, 여대생이 사라졌다. 백주 대낮에 이런 실종 신고가 접수됐어요. 네, 지난 13일 경찰에 실종 신고가 한편 들어왔는데요. 이제 여동생이 오늘 연락이 안 된다라는 여동생의 오빠가 한 실종 신고입니다. 이 오빠의 신고에 따르면은 어머니랑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게 오전 10시쯤이었다고 하고 이 신고 시간이 오후 5시 정도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대생의 기숙사 방에서 휴대폰은 찾았는데 이 여대생은 찾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 가족들의 오랜 정말 걱정 끝에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발견된 장소가 정말 황당했죠. 오빠의 입장은 아마 진짜 간이 철렁 떨어졌을 거예요. 좋아하는 그다음에 사랑하는 동생이 갑자기 실종이라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CCTV를 확인하니까 방금 백 기자님 말씀대로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일단 그 기숙사 잠시 나갔다 외출했다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사이에 연락이 두절되고 확인해 보니까 도저히 느낌상 그 사이 동선에 하나가 있을 수 있는 장소는 그 엘리베이터 아니라는 어떤 점을 확인하고 이걸 119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서 한 11시 정도에 나갔다가 오후 8시 47분쯤에 문을 열고 이 여대생을 구출했다고 하니까요.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좀 이렇게 착잡했을까. 저 여대생의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저도 한 달 전쯤에 제가 사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한 10분 정도 갇혀 있었거든요. 네. 진짜 5만 가지 상상이 다 드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대학생, 여대생 얼마 동안 갇혀 있었다는 거죠? 무려 몇 배죠? 1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11시부터 밤 9시, 8시 47분까지인가요? 47분까지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행히 육체적으로는 병이 없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정신적으로는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듭니다. 트라우마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소장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네. 자, 그런데 변호사님. 예. 그 보통 멈출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비상벨 그 있잖아요. 통화 그거. 이게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겹친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엘리베이터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좀 갇히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전화기가 그렇게 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이 핸드폰. 터지죠. 핸드폰. 거기에다가 비상벨 누르면 잘못 눌러도 막 전화 와요. 뭔 일 있습니까? 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오랫동안 갇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10시간 동안 갇히는 경우는 없는데 좀 안 좋으려고 했던 이런 경우가 휴대폰은 숙소에 놔두고 왔고 아이고. 벨은 또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군요. 자,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비상벨 안 되고 휴대폰 방에다 놓고 왔으면은 쿵쿵쿵쿵 두드리면서 고함 여기 치죠, 고함. 사람 있어요 뭐 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기숙사 엘리베이터였는데 이 학생이 타고 나서 그다음에 다른 학생들이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래도 엘리베이터 고장이 난 것 같다. 수리 기사가 왔었는데 학생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안 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인기척을 듣고서 안에서 이 학생은 똑똑똑똑 계속 두드리면서 소리를 냈는데 이제 학생이 갇혀 있던 데가 2층과 3층 사이다 보니까 이 소리를 못 듣고 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변호사님 아무리 저게 지금 그 정비 기사가 왔어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은 사람이 있는지는 보통 확인을 하는 게 매뉴얼에 있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하면 좀 확인해서 하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운이 안 좋은 게 계속 겹치다 보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2층, 3층 사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뭔가 했으면 좋을 건데 아마 중간에 껴 있다고 하나요? 예. 확인을 불가능한 위치에 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도 안 들리고 구조 요청이 들리지 않으니까 더 못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엘리베이터가 좀 오래된 노후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조가 좀 안 좋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사건이 발생한 게 토요일 오전이다 보니까 토요일 오전 대학 기숙사 아무래도 좀 학생들이 많이 있을 시간은 아니기도 했겠죠. 자, 그런데 지난 1월에 저희가 다루기도 했던 소식인데 한 종합병원에서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탄 시신과 함께 유가족들이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30분 동안 멈춰 있는 동안에 정말 또 그 무슨 막 폐소공포증에다가 또 시신까지 있으니까 정말 두려웠다 뭐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소장님, 네. 이게 진짜 앞서 제가 10분 저는 갇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근데 이제 10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고립감, 이 공포감, 뭐 이 더군다나 연락도 안 되지, 핸드폰도, 아이고, 진짜 이건 네, 사실 이제 우리가 폐소공포증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갇혀 있는 공간에 오래 못 있는 그냥 거의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수준이죠. 숨이 막히고, 네, 좀 심장이 갑자기 너무나도 뛰고 죽을 것 같은 그 죽음의 두려움이 몰아치는데요.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폐소공포증 같은 경우에는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생겼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행기에 있는데 난기류를 경험한다라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엘리베이터에 갇힌다던가 아니면 뭐 불이 난 어떤 집에 갇힌다던가 뭐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뭐 제가 한 상담 중에서도 어렸을 때 엄마가 너무 바쁘시니까 아이를 방에다가 넣어놓고 안전하라고 문을 잠그고 나간 아이고. 거예요. 한 5-6시간씩 가끔씩. 그런 폐쇄공포증이 이제 생기는 건데 이유도 알 수 없이 그 공포가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공포심이 극심하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라는 거는 사실은 공기가 부족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고 또 뚝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느낌이 들고 그거. 그렇기 때문에 그 공포심이라는 게 몇 배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 되면 단순히 폐쇄 공포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내 목숨이 위험하다라는 그런 불안증까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급심한 어떤 고통을 맛보고 그러니까 극심을 겪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승현님 혹시 엘리베이터에 갇혀 보신 적 있으세요? 한 10분 정도. 10분. 네. 그때 그때 제일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아우 얘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니까요. 딱 그 생각 들어요. 저는. 이거는 뭐 줄 끊어지는 저희가 거. 예상할 수 없을 상황이잖아요. 이게 왜 고장 났는지도 모르고 얘가 어떻게 위로 움직일지 밑으로 움직일지도 모르고 제 머릿속에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영화에 나온 모든 장면들이 맞아요.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저와 같은 경험이 있을 때 첫 번째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밀폐된 공간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더라도 엘리베이터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듯이 그렇게 자유낙하를 하지 않고 중간 단계에서 분명히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말씀까지 아, 드리는 거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떨어지면 떨어지는 느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사각이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중간에 딱 잡고 요렇게 잡고 있으시면 좀 예. 괜찮지 않을까라는 저 말씀. 난간. 네네 난간 그 사이에 이렇게 왼쪽 손잡이. 오른쪽 잡고 이렇게 계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딪히더라도 위로 올라가서 머리를 부딪히면 안 되니까 딱 잡고 있는 모습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불운이 겹쳐 있는데 분명히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비상벨입니다. 비상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휴대폰이 있다면 휴대폰이 다 지금은 통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요. 통화를 해서 119나 112 신고하시면 엘리베이터 바로 위에 엘리베이터 번호가 있습니다. 관리 번호가 있으니까요. 그 관리 번호로 신고하시면 되고 절대로 다리를 굴러서 이렇게 쿵쿵거리지 말고 맞습니다. 벽을 두드려서 좀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안 하시면 좋겠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나간 자료 화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얼마 전에 1시간 동안 저 여성분이 갇혔던 그런 사고였는데, 그러니까 무슨 뭐 그냥 주저앉으시잖아요. 그 고립감, 공포심에 말이죠. 자, 앞서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된다면 승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을 구르지 마시고 꼭 벽을 이렇게 치고 해서 좀 구조를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